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이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선 우리 군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과 적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가 첫 선을 보이는 등 최첨단 지상 전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오후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를 잇는 우리 군 장병들의 시가행진도 펼쳐졌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군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힘! 대한민국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이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고도화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응징태세 구축으로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핵무기가 북한 정권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 군이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통해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형 삼축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입니다.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의 획기적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다양한 시범과 막강한 국방 전력의 분열이 펼쳐졌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과 튼튼한 안보를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송민화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핵심 전력이 대열을 갖춰 기동합니다. 지난해 폴란드 수주 주역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로 새롭게 선보인 최신 무인기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특히 킬체인 임무를 수행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한국형 삼축체계 제대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아미타이거 제대의 등장은 미래 전장 환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악구호가 광장 전체를 덮습니다. 비가 내리는 짓궂은 날씨였지만 동작 하나하나 절도 있고 힘이 실렸습니다.
평소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에 매진하는 구공수 특전여단은 이번 태권도 시범에서 우리 국군의 비장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모터사이클이 화려하게 입장합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임대대 기동대원들은 모터사이클과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칼군무를 완성합니다. 3열 교차와 정면 교차와 같은 고난도 기동부터 태극 문양을 표현한 재치 있는 동작까지 이어지자 관람석에서는 연이어 박수가 터집니다. 한미 양국은 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방국으로서 예우를 다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전신인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기여한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후손과 주한미 대사, 연합사령관 등 미측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 밖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리 국군 장병과 부대에 포상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보국 훈장 천수장 수상의 영예는 류승민 육군 소장에게 돌아갔고 최우용 공군 중령과 양영환 해군 원사에게는 보국 포장이 수여됐습니다. 육군 22 보병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11 전투비행단과 주한미 특수전사령부에는 대통령 부대 표창이 돌아갔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이번 시가행진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무기가 대중에 공개되고 미군들도 이 자리를 함께하면서 한미 동맹의 의미를 강화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군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군 75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거행된 이번 시가행진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책임질 한국형 삼축체계 최첨단 전력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핵심 표적을 신속히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이른바 킬체인이 핵심 임무입니다. 크게 감시, 정찰 자산과 공세적 타격 자산으로 나뉘는데 이번 행진에는 해군에서 보유한 해룡과 자항기뢰 등이 선보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도 시가행진의 핵심 축을 담당했습니다. KAMD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유격하고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 다층 방어 체계로서 우리 기술로 개발된 천공 시리즈와 개발이 진행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탄 LSM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최초로 등장한 고위력 지대지 미사일 현모는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시민들에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고위력, 초정밀 능력으로 적의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응징 보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미 8군 장병들은 시가행진에 최초로 참여하며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300여 명의 주한미 장병들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시가행진은 10년 만에 진행되는 건데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엔 많은 국민이 모였습니다. 연신 탄성이 터져나오던 시가행진 현장을 노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흐린 날씨에 비가 흩뿌려도 시가행진을 보기 위한 인파가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선배 용사들도 참석해 후배 장병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정말 화이팅이라고 해주고 싶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는 우리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후배 군인 아저씨들이 오늘 10년 만에 이렇게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가행진을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 군의 뛰어난 무기 체계와 든든한 장병들의 행진을 본 시민들은 연신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를 보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와서 봤는데 너무 멋있고 기다리는 동안 비도 많이 맞았는데 맞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08년에도 참석했고 2013년에도 참석했고 볼 때마다 점점 우리나라의 국방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40년 전 군복무를 마친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국군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던 여러 무기도 직접 보게 되니까 되게 좋았고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헌신 있게
저희가 있습니다. 파이팅!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정말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이거 한번 하고 처음 40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기분이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십니다. 이번 시가행진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모습을 담아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행진하는 군인들에게 국민들이 보내는 박수와 환호, 그리고 늘 국민 옆에 있는 든든한 국군의 모습으로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 현장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 국군 장병들을 달리기로 응원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동안 대국민 SNS 달리기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한 국군에게 열띤 응원을 일하는 주제로 기획된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 장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거리만큼 달리기를 한 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에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 됩니다. 개인 또는 5명 이상 단체로 참가할 수 있고 응원하고 싶은 부대명을 언급하거나 챌린지에 참여할 2명 이상을 지목해 릴레이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증 게시물은 달리기 거리와 시간 등 기록을 인증할 수 있는 사진과 1001 장병 응원 달리기 챌린지 등 필수 해시태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개인상 101명, 단체상 5팀, 릴레이상 5명, 응원상 3개 부대로 나누어 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TV의 대표 프로그램인 본게임2가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2023 MSPO를 다녀왔습니다. K방산의 위상과 폴란드와의 국방협력 관계까지 담긴 특집편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태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TV의 대표 콘텐츠인 본게임2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9월 28일과 10월 5일 2회에 걸쳐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2023 MSPO 현장 녹화 특집편 폴란드 MSPO 현장에서 K방산을 외치다를 방영합니다. 본게임2는 어렵고 딱딱한 국방 무기 체계를 군사 전문 기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시선으로 풀어내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국방TV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본게임2와 글로벌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히스토리가 공동으로 제작한 이번 특집편은 지난 5일부터 나흘 동안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현지 녹화로 꾸며졌습니다. 현대로템과 카이, PGG 등 국내외 대표 방산 기업의 취재를 통해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담았으며 국군의 날 특집으로 국방TV와 히스토리 채널에서 2회에 걸쳐 방송할 예정입니다.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본게임2 폴란드 특집편은 기존 저희 출연진 외에 국방부의 성일 전력자원관리실장,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MSPO 조직위원장 등 다양한 분들이 출연해서 알찬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한국과 폴란드가 앞으로도 국방협력 관계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난해 엄청난 규모의 수출 계약 외에 2차 수출에 관련된 이야기 등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으로 풍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의 노력과 K방산 기업들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방TV 개국 이후 첫 번째 해외 현장 녹화를 통해 제작된 이번 특집편을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국방홍보기관의 소임을 다하는 국방TV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해군이 25일 동해상에서 대잠전과 해상사격을 비롯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나 신형 잠수함 진수와 같이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미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 2함과 구축함인 대조영함, 그리고 잠수함 2척이 참가하고 미 해군 이지스 순양함인 로버트 스몰스함과 이지스 구축함인 슈퍼함 등 한미함정 9척이 호흡을 맞춥니다. 우리 해군을 지휘한 김인호 7 기동전단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6.25 전쟁 전사자 고 김경용 2등 중사를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 이등 중사의 장남 김동수 씨가 참석해 71년 만에 부자간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 32세라는 늦은 나이에 입대한 김 이등 중사는 국군 8사단 21연대 소속으로 각종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1952년 전역을 앞두고 중상을 입은 그는 육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53년 1월 숨을 거뒀고 서울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긴박한 전장 상황 속 행정상의 오류로 그 소식은 가족에게 전해지지 못했지만 조사단의 갖은 노력 끝에 고 김경룡 2등 중사는 무공훈장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9월 26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사관학교가 26일 교내 웅포광장에서 제135기 해군사관 후보생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입교한 45명의 해군사관 후보생들은 지난 18일 입영해 가입교 기간을 거쳤고 앞으로 10주 동안 양성교육을 거친 후 오는 12월 초 임관하게 됩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26일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고 김이남 여사 후손 자택을 찾아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 여사의 온정으로 시작된 김이남 기금과의 40년 동행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불 장사를 해온 김 여사는 지난 1983년 5월 해군 장병들을 위해 푼푼히 모은 800만 원을 부대에 기탁했고 부대는 이를 기금으로 만들어 장병 장학금으로 활용하다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서 김이남 기금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기관이 위치한 대전과 과천 지역 인근 사회복지시설들을 찾아 직원들이 모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지난 21일 덴마크를 찾아 코펜하겐에 위치한 유틀란디아호 6.25 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덴마크 참전용사 협회원들을 만나 6.25 전쟁 당시 덴마크의 의료 지원 등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덴마크는 6.25 전쟁 당시 병원선 유틀란디아호와 의료진을 파병해 의료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추석에도 몸 건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동생 지현지희 추석에 못 가긴 하는데 그래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고3 수험생 생활 응원한다. 사랑한다.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 맛있는 밥 많이 먹고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에도 힘써주시는 장병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오늘은 비가 내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한낮 서울 기온이 22도, 대전과 대구는 24도에 머물겠는데요.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이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잦아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20에서 7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굳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 연휴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이 19도, 대구는 21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원주가 23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부활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군장병들의 믿음직하고 늠름한 모습은 물론 K방산 무기와 장비들이 총출동해 국민들께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국산 첨단 무기와 장비를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마음이 들었던 건 저뿐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석해 행사 마지막 시민들과 함께 빗길을 걸으며 평화를 지키는 힘, 대한강군 파이팅이라는 군장병들의 구호에 주먹을 불끈 쥐며 박수로 화답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는데요. 대한민국 국군의 압도적인 위용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군장병을 믿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